안녕하세요, 달콩이 분들, 별콩입니다. 오랜만에 미친짓 좀 벌여봤어요. 지금 영상은 8배속 돌린 건데 원래는 약 6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에 6시간 쭉 달린 건 아니고 좀 하다가 샤워하고 좀 하다가 운동하고 그랬어요. 제목에 쓴 것처럼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쭉 달렸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다꾸는 촬영을 하지 않아요. 물론 긴 시간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촬영을 하면 참 애매해집니다. 촬영을 키나 안 키나 별 차이는 없긴 한데 좀 더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요. 편집할 때 손이 최대한 덜 가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촬영을 하게 된 건 그냥 충동적인 이유예요. 시나리오 작성 수업을 들을 때 그냥이라는 사건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웬만한 일에 의미부여를 하게 됐어요. 좀 더 체계적으로 잡힌 일상, 하는 일에 대한 목표치 설정 같은 거요. 무지성을 하는 다꾸에도 속지 소비, 스티커 소비라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그냥이라는 틀에 벗어날 수 없도록 일상을 정해 살다 보니 오히려 입에 그냥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 촬영에는 그냥이라는 이유를 붙이고 싶어졌습니다. 속지는 쇼킹핑크 로즈님의 A6 사이즈예요. 하울 때도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속지 관련해서 질문만 한 30번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고 속지 닫고 올릴 때마다 대여섯 번 들었으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 속지가 예쁘다는 말이니 혹시라도 또 셀럽은 묻는 댓글 달릴까봐 다시 말하겠습니다. 속지 셀러브는 쇼킹핑크 로즈님이에요. 흰색, 검정, 분홍색 버전으로 있는데 간지나게 블랙이다 하고 샀지만 후회 중입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선을 맞춰 잘라낸 뒤 떼어낼 때 잉크가 살짝 벗겨져요. 그래서 다시 꽃이나 소품으로 가렸는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미리 잘라내고 붙이거나 최대한 살살 올리고 빨리 떼어내면 좀 괜찮았어요. 같이 구매했던 제품으로 말풍선도 샀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직접 접기보다 살랑님의 프레임 없는 레터링을 사용했습니다. 무광 후백의 튀는 흰색은 본 폴더를 최대한 꾹꾹 눌러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화살표가 포함된 말풍선보다 속마음 표시형인 말풍선을 애용합니다. 저런 디자인으로 발주해서 자급자족용으로 써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꾸할 때 인물집용을 많이 쓰긴 했지만 부니민스처럼 기존의 만화 형식으로 나온 것도 썼습니다. 커플일수로 같이 배치하면 더욱 웹툰 느낌 날 것 같아서 써줬어요. 다꾸할 때 그 어떤 형식도 그 어떤 정해짐도 없이 그때그때 충동에 따랐습니다. 지금은 하나 잡고 다꾸 쭉 달리고 또 다음 다꾸 하기보다 인물 먼저 선택했어요. 다만 스티커북에 있는 스티커 소비용이라서 인스통에서 인물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라벨지에 붙여 투명을 불투명하게 만든 인스의 경우 좀 더 접착력이 약해서 편했어요. 인물이 투명으로 나왔던 얘기는 매우 옛날 제품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꾸미기 때 없애려고 중점으로 받았어요. 웹툰 형식으로 칸이 나눠진 페이지는 동일한 테마 인스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두팔님의 레옹, 마틸다를 테마로 잡았어요. 원래도 웹툰을 보다 보면 SD와 MD 그리고 LD의 반복이 잦은 편입니다. 인체 설명은 완전 초기 때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너무 옛날이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기존 인물집에 쓰이는 인물 인스가 LD, 7, 8등신으로 현실에 가까운 인체 비율입니다. MD는 오른쪽 두팔님 인물처럼 4, 5등신 정도예요. SD는 2, 3등신인데 인물집 인수로 찾긴 어렵고 5, 6년 전에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웹툰 형식이니까 오히려 인물 인체 비율의 통일은 없어도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 인물을 쓸 때도 MD와 LD를 합쳐 붙인 페이지도 있습니다. 일단 1차로 끌린 인물을 붙인 페이지를 꾸며볼게요. 꽃들도 인컷하기보다 이미 인컷되어 있는 꽃들로 활용했습니다. 이번 인물은 홍조님 도안인데 제가 좋아하는 도안어분이에요. 비아님 꽃이 크긴 한데 그래도 쭉 깔아줬습니다. 지금 편집폭 영상 길이가 45분이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긴 영상 편집 도전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전부 다 구한 거라 따로 컷 편집할 구간도 1, 2편 나누기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양도 별로 안 되고 꾸민 것도 막 화려하진 않은데 재단하느라 시간 다 갔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설이 길었는데 사실 이 시간이 넉넉해서 이런 수다 좀 떨어도 될 것 같았어요. 꾸민 건 꽃 이외에 들어간 소품이 거의 없습니다. 잘라둔 꽃인컷만 해도 정말 많았거든요. 애초에 뒤에 그려진 점선이나 강조선, 원형 배경이 가려져서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꽉 채워 배경이 보이지 않게 하려면 이 속지를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 속지를 살 때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웹툰 형식 다꾸를 해보자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두고 보는데 당장 눈앞에서 다 써서 없애지 않으면 내내 찝찝할 것 같은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긴 했지만 최근 방 정리도 좀 하고 대대적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 사둔 것들도 집에 물밖에 안 마시다 보니 유통기한 지난 게 많아서 그것도 싹 다 버렸어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늘 꽉 차 있다고 생각이 되면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 이유로 다꾸를 열심히 했던 것도 있어요. 물품이 적어야 정리하기 쉽고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이건 단톡방 있는 곳에 말한 게 있는데 물품이 많은 걸 잘 정리해도 가지런히 많을 뿐이에요. 무딘 성격이라면 만족하겠지만 저는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자주 정리하고 한 번 없습니다. 대대적인 정리, 자잘한 정리의 연속, 다시 대대적인 정리 반복해요. 가끔 이렇게 한번 싹 비워주고 나면 좀 스트레스 풀리지 않나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시끄러운 장소를 싫어하다 보니 가끔 이렇게 해소합니다. 앞에 영화나 드라마 틀어놓거나 노래 플레이리스트 긴 거 쭉 틀거나 같은 노래 반복으로 들어요. 영화도 로맨스 빼고 다, 노래는 헤비메탈 빼고 다 이런 식이라 손 닿는 거 봅니다. 말하려고 하면 다 옛날에 말했던 거라 자꾸 멈칫멈칫하게 되네요. 그만큼 유튜브 생활도 오래 했고 최대한 말을 아끼려 해도 대부분 다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갤러리에 아직도 보관 중인 사진이 있는데 구독자 100명대와 500명대예요. 지금은 1000명이 넘긴 했지만 사실 100명 이후로는 큰 울림이 없습니다. 애초에 100명을 달성했을 때부터 너무 큰 울림을 느꼈거든요. 그 이후의 숫자는 단순한 숫자로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옛날과 비슷하게 이런 장르 저런 장르 다 걸쳐서 다꾸를 하고 있고 때로는 6년 전에 쓰던 인스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도 종종 헷갈려하는 편이고 연도를 적을 때도 실수를 해요. 제가 잊지 않는 유일한 숫자들은 가족들의 생일과 나이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유동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는 편이에요. 전에도 말하긴 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정체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오히려 저는 제가 100명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라 생각하고 있어요. 콘텐츠 제작도 추천을 받곤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무리해선 하진 않습니다. 유튜브 구독자의 상승은 성장이라 생각해요. 다음 영상이 기존 영상보다 최소한 레벨 1업이 되어야 합니다. 꾸준하다, 늘 일관적이다 라는 것은 전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야 가능해요. 저는 썸네일을 기깔나게 만드는 재주도 화려한 편집이 있지도 않습니다. 유머 감각이라든가 혼잣말이라든가 부족한 데다 말투도 상냥한 편은 아니에요. 이것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선호하는 분이 있는 반면 아닌 분도 있습니다.
성장이라든가 이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너무 완벽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명 유튜버를 생각하고 편안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얼마나 떨어져도 심적 불안감이 없도록요. 저는 제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취미는 취미답게 즐기고 있어요. 닭구에 대한 가치관은 좀 변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예민한 사람의 표본이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왜 마음에 들지 않는지 계속 생각하고 후회하고 마음에 들 때까지 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 예민한 흔적 덕분에 지금의 취향을 완벽하게 찾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내가 고생한 만큼 더욱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배치를 짧은 시간 내에 도출해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쓸모없는 경우가 없다라는 말을 믿고 있어요. 외국어를 배워두면 일기 쓸 때 더 다양한 언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회계를 배워두면 가계부를 적을 때 더욱 간결하게 작성해서 보기 쉽게 적었어요. 방송과에 다닐 때를 살린 장점은 영상에서 꽤 자주 말했죠? 이런 식으로 배워두면 언젠가는 쓰고 있기에 축적된 그 예민한 시간이 잘 쓰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스트레스를 얻어서 완벽한 방법은 아니었다 생각하지만요. 그래도 선택한 길들의 후회는 없어서 더욱 단단해진 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000명이 넘었으니 그만큼의 가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딱 이 정도까지가 편안히 할 수 있는 단계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아요. 이쯤 되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인물 1차로 정해서 했던 거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꽃이랑 데사인즈 쓰면 되겠다 싶은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좀 더 프리한 스타일로 촬영할 땐 이렇게 고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고르고 재단하고 꽃도 미리 골라둔 뒤 배치할 만큼 수를 정해 준비해요. 그럼 촬영할 때 훨씬 시간이 단축됩니다. 작은 차이지만 생각보다 시청할 때 차이가 컸어요. 근데 사람들은 닭구 할 때 이런 초반 준비가 편집된 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끔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투표도 올려볼까도 생각했어요. 썸네일은 어떤 방식, 닭구의 준비의 유무 이런 거요. 근데 올리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거기만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준비하는 것부터 찍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짧은 고민 끝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해보자 결정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들 가득가득 썼네요.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인스로 나온 해바라기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디자인이 꽃 중에 베스트로 꼽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정말 마음에 들어서 아껴두다 이번에 아끼던 해바라기 인물과 같이 써줬습니다. 하다보니 웹툰 형식은 참 오래 걸려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물집 형식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이거 테마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좋아했어요. 레트로 형식으로 약간 구찌 느낌이 나죠? 전에 머리색 바꾸는 용도로도 쓴 적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긴 한데 그동안 꽉 채우지 못하고 보낼 속지가 많아서 한풀이 했어요. 위드피니 제품의 금박인스인데 사실 인물집보다 빈티지에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그래도 레트로 특유의 빛바랜 금색의 반짝거림이 비슷해 보여 쓰게 됐어요. 타이포는 선정 실패지만 잘라버린 거 그냥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 속지로 닭구를 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속지는 작고 인물은 커요. 진아님 9인실 사이즈도 큰 편은 아닌데 옷 대부분 날라가서 아쉬웠습니다. 원래도 아이돌 스크랩용이나 실스용으로 나온 거라 인물집용 속지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인물집에 쓰고 싶어서 어거지로 쓰는 겁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 이상하게 안 어울리는 건 아니라서 만족해요. 때론 마음에 드는 다꾸도 종종 발견하게 되어서 속지 잘 샀다 생각했습니다. 인물집을 꾸밀 땐 최대한 다양하게 도전하고 싶은데 칸막이 형식은 거의 없잖아요. 주로 하나의 종이 위에서 최대한 꽉 차게 새로운 엽서를 만드는 느낌이니까요. 다꾸 하나 할 때마다 시간이 엄청 걸리긴 했지만 또 재미는 있었습니다. 다만 인물 배치까진 재밌었는데 같은 꽃들만 돌려가며 쓰다 보니 좀 지루했어요. 타이포라도 다른 걸 써보자 싶어 다른 무광흑백 타이포를 꺼냈습니다. 사이즈가 참 크네요. 최대한 이리저리 분리해가며 붙여도 이질감이 덜하도록 노력해봤습니다. 꽃은 잉컷해둔 거 말고 무광호백에 따로 나왔던 꽃을 썼어요. 흐릿해진 부분은 또 봄폴더로 잘 눌러줍니다. 이거 전후라도 찍어야 봄폴더 쓰는 이유가 이해될 것 같은데 일단 생각만 해둘게요. 멀리서 보이다 보니 왜 쓰는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다음은 인물집이 아니지만 속지 쓰는 김에 찍었던 거예요. 아주 예전에 나눔으로 받았던 스티커들인데 이제 쓰게 됐습니다. 정말 동화 같은 디자인이죠? 꾸미면서도 키치 스타일 속지지만 생각보다 꾸미는 맛이 있어 신기했습니다. 대신 잉컷하는 장면은 오래 걸려서 스킵했어요. 리본에는 올릴만한 레터링이 없어서 직접 썼습니다. 동화를 뜻하는 페어리테일로 정말 무난하게 진행했어요. 이럴 때 쓰려고 필기체 배워뒀습니다. 붙이면서 생각보다 더욱더 마음에 들길래 또 이런 디자인으로 꾸며볼까 싶어요. 이리저리 쌓여 올라가는데 왜 빈티지 하는 분들이 이런 디자인 좋아했는지 이해 갔습니다. 인물집을 할 때 아무리 그림체가 비슷한 배경과 소품, 인물을 조합해도 다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파라님처럼 처음부터 의제가 합쳐져 나온 인물이나 배경도 그려서 내주는 분 아니면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건 무태로 동일한 작가의 그림에서 나온 그림체라 더욱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이런 식으로 다꾸 중간에 빈티지 끼워 넣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단독으로 보여드리기엔 애매한데 끼워두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말풍선 이용했는데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말풍선 스티커 샀는데 타이포만 붙이면 아까워서 글로 써봤거든요. 뭔가 아닙니다.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냥 이런 건 완제품으로 나온 게 제일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시작한 거 멈출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다 털어냈어요. 흰색은 델리롤인데 흰색 펜 중에 가장 좋아합니다. 다음에도 빈티지예요. 해야지 생각한 건 아니고 가방 뒤적이는데 잉컷해둔 것들이 돌아다녀서 쓰게 됐습니다. 중간 인물만 어울려 보이는 거 가볍게 오렸어요. 확실히 다양한 장르 섞어서 하다 보니 머리도 환기되어서 좋았습니다. 소매도 바뀐 거 보니 씻고 나서 다시 시작했나봐요. 빈티지의 타이포는 역시 배경 있는 글자 스티커가 제일 예쁩니다. 덕지덕지 올려 끝냈어요. 너무 배경 있는 녀석들로만 올렸나 싶어 살랑님의 투명의 홀로그램 박도 2개 올렸습니다. 빈티지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배경지들도 있고 라벨지도 많아서 써볼까 싶어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장미꽃이 예쁜 속지니까 최대한 바깥쪽 침범하지 않고 중앙에만 머물러 볼게요. 처음으로 컷 편집 구간이 나왔습니다. 라벨은 가위질보다 칼질이 훨씬 빨라요. 컷 해주고 쌓아 올립니다. 라벨 사이즈가 각기 다른데 겹칠 때도 가로 세로 자유롭게 뒀어요. 장미의 흑백에 어울리도록 웨딩드레스를 입은 인물로 올렸습니다. 꽃도 검정류의 것들로만 골라 잘라두고 중간에 비즈 스티커 썼어요. 진주나 흰색에 올렸을 텐데 보이지 않아서 갈색에 맞췄습니다. 다음은 키치 인물로 왔어요.
이것도 이미 잘라뒀던 거라 써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품은 다이소 실스예요. 확실히 이런 속지는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 훨씬 잘 어울렸습니다. 다이소 실스는 아트지로 나와서 붙였다 떼면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붙여야 해요. 프레임은 생각보다 잘 안 쓰여서 여기 페이지에 좀 많이 쓰기로 했습니다. 인생 4컷을 찍으면 거기 꾸미는 용도로 써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꾸미는 게 취향이었어요. 그러니 여기에 잔뜩 써서 비워냈습니다. 여자 인물과 남자 인물의 작가님은 다른 분인데 양쪽에 배치하고 중앙에 붙이니 좀 어울렸어요. 위쪽에 남은 공간은 다이소 실스 중에 남은 거 붙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인물 하반신을 나눠 붙였는데 저런 식으로 나뉘어진 웹툰이 생각나서 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서 다른 것들도 저런 식으로 해봐야겠다는 데이터가 추가됐습니다. 이제 다이소 실스 하나 없앨 목적으로 있는 스티커들은 전부 붙였어요. 원래 키친은 잔뜩 붙이는 것이 묘미인지라 최대한 더럽게 붙였습니다. 대신 속지 배경이 예쁘니 배경을 덮기보다 인물에 겹치도록 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다이소 주접 실스 안 쓰면 섭섭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나온 실스랑 전에 나온 실스 섞어서 준비했어요. 주접 실스는 인물집에도 안 어울리는 문구가 많은데 키친 인물은 다 어울립니다. 정말 가득 채웠어요. 이럴 때 쓰려고 아껴뒀나 봅니다. 꺼내기 귀찮았다거나 까먹고 있던 건 아니에요. 정말로. 키친물 지났으니 다음은 또 색다르게 가볼게요. 은드님의 인물과 귀여운 색감의 인물, 그리고 다이소 실스 조합입니다. 역시나 인물들은 미리 인컷해뒀기에 써야 하는 순위에 있었어요. 하트 크기에 맞춰 인물 하반신 눈물을 머금고 잘라냈습니다. 예쁜데 잘라내기 참 아쉬워요. 약간 영화 시작할 때 사자가 울부짖는 그림이 된 것 같지만 무시하고 꾸며줍니다. 다이소 실스 저 프레임은 정말 고급지게 나와서 인물집에도 어울려요. 신상으로 나왔을 때 하울하면서 극찬했는데 역시 다시 봐도 예쁩니다. 저는 아이돌을 파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인물집용으로 쓰고 있어요. 특히나 중앙을 꾸미고 배경을 신경 안 써도 되는 지금 속지에 딱 어울렸습니다. 반짝이들도 눈알 빠지게 찾아내 붙였어요. 여기에 레터링과 주접 실스로 마무리하면 끝납니다. 옛날에 사둔 레터링인데 생각보다 안 썼네요. 중앙 라벨에 붙여주고 말풍선 있는 실스들 위주로 썼어요. 양옆 인물은 네모난 칸에 있는 걸로 쌍둥이 느낌을 냈습니다. 다음은 인물 미리 준비하고 왔어요. 시청하고 있는 것도 계속 바뀌어서 아이패드 위로 올려줬습니다. 인물은 미리 붙여뒀는데 꽃은 준비 안 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로 했으면 거의 준비 끝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인물 준비하는 것부터 찍었다면 원래 영상 길이가 6시간이 아니라 7시간이었을 거예요. 사용한 꽃 중에 왼쪽에 있는 달인님 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인컷해서 주신 것도 있고 정모했을 때 인컷해서 주신 것도 있고 인스로도 있던 거 다 잘랐어요. 그렇다 보니 양이 상당해서 따로 파우치를 나눠 담았는데 오늘 최대한 다 쓸 생각으로 했습니다. 무조지라서 안 어울리는 곳은 거의 없기에 잘 썼어요. 재발주하다 보니 흰색이어도 색상이 다른 게 있었는데 덕분에 컨셉에 맞춰 쓸 수 있었습니다. 왼쪽은 쿨톤의 회색에 가까운 흰색, 오른쪽 아래는 웜톤의 갈색에 가까운 흰색이에요. 디안님 그림으로 레트로 시리즈고 왼쪽은 다른 테마였는데 같이 써도 어울려서 꺼냈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도안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모든 컬러를 사랑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인물입니다. 벨마님 도안도 귀엽긴 한데 오른쪽의 인물과 좀 결이 비슷해서 같이 붙여봤어요. 남는 공간에는 소품을 올려도 됐지만 꽃 원툴로 시작한 거 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살짝 스포하자면 꽃 다 못 썼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쓴 만큼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디아님 도안 인물이에요. 스티커북에 붙여둔 까만 너구리님 페이지는 옛날 인스들 위주라서 디아님 도안이 많았습니다. 근데 꽃 붙이기 귀찮았는지 다른 페이지로 왔네요. 홍조님 도안에 덩어리로 되어 있는 꽃을 썼습니다. 동백꽃들도 미리 인컷해둔 것들이에요. 다만 동백꽃이다 보니 동양풍에 좀 더 어울렸고 사이즈가 무척이나 큰 탓에 잘 안 썼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칸막이 없는 페이지니까 써봤어요. 뒤집어진 페이지도 역시나 인물 하나만 있어서 비슷하게 꾸몄습니다. 개인적으로 꽃이 머리 뒤로 와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떼어낼 때 실수로 리본 끊어 먹었는데 잘 붙이면 티 안 납니다. 구미호 페이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느낌이면 여긴 하강 느낌이에요. 다음은 김스타님 도안 페이지입니다. 여긴 S자로 된 꽃이 어울려 보였어요. 김스타님 도안은 무광아트지로 색감이 쨍한 게 특징이라서 비슷한 꽃이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꽃잇을 대부분 모조지라서 고민하다가 빛 이펙트가 들어간 걸로 정했어요. 동그랗게 조합된 꽃도 옆에 하나, 남은 반쪽은 반으로 나눠 대각선에 붙였습니다. 여기 파우치에 있는 꽃들도 얼른 쓰고 싶어서 어울리는 디자인 꺼내봤어요. 이 발레리나 사일라님 도안도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취향 널널하죠? 예쁘면 다 좋아합니다. 다음은 이제 칸으로 된 것들 신경 써도 될 것 같은 타이밍이 왔어요. 칸막이 닫고 한 번에 진행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귀찮았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인스 5장인가 10장 잘라뒀던 시얼토끼님 장미꽃 썼어요. 파라님 인스는 무척이나 큰데 여기에는 미니 사이즈 사용했습니다. 미니 사이즈가 빨강으로 통일되어서 나온 게 있어서 여기 깔맞춤으로 썼어요. 일단 꽃으로 꾸미고 대사인스 붙일지 그냥 넘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도안도 디테일이 상당해서 좀 아껴뒀던 거예요. 근데 보관만 하고 있다 보니 이건 아니지 싶어 그냥 썼습니다. 점점 갈수록 성의가 없어지고 있는 게 보여서 민망하네요. 처음으로 소품이 등장했습니다. 아닌가? 초반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상 없습니다. 인물이 무채색이라 저런 소품 끼워주면 괜찮았어요. 다음은 여백헌한 인물인데 제가 좋아하는 김스타님 도안입니다. 동백꽃이 일단 치트키라서 붙여주고 넘어갔어요. 이미 조합이 되어 있는 경우 이미 붙이고 끝이라 좀 위험합니다. 한두 개만 붙여도 꽉 차기 때문에 덜 꾸며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다음은 동양풍이지만 비아님의 꽃인스가 어울려서 까너님 동백꽃에서 교체됐습니다. 감색에 가까운 어두운 갈색에 가까운 그런 붉은 꽃이에요. 기왕 꺼내둔 거 같은 페이스 유지하며 다른 동양풍 페이지에도 붙여줍니다. 강조선이 있기 때문에 중앙을 위주로 붙였어요. 동양풍은 절제의 미가 있지만 중국풍은 화려해도 어울려서 심플보단 더 많이 붙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꽉 채워주되 위쪽은 살짝 비워뒀어요. 다음은 서양풍 사일라님 도안입니다. 사일라님 도안은 까노님 동백꽃과 컬러의 결이 비슷해서 어울렸어요. 다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장미꽃이 가려지더라도 아래쪽에 붙여 가렸습니다. 검정색이지만 갈색에 가까운 밝은 검정꽃을 선택했어요. 지금은 동백꽃 꺼내뒀는데 색상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어울리는 거 쭉 보고 오겠습니다. 주로 동양풍의 동백꽃 인스를 쓰다 보니 남은 게 밝은색 위주예요. 보라색이나 하늘색이나 저런 한색 계열을 더 안 쓰다 보니 남게 되었습니다. 보라색도 난색에 가까운 자주색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이미 썼어요. 여기는 동백꽃 4장을 쓰는데 의의를 두기 때문에 속지 강조선이 가려지는 건 신경 안 썼습니다. 대신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다 커버하지 못해서 일자로 된 꽃을 더해 가렸어요.
저 컬러를 안 쓰다 보니 일자로 된 것도 동일한 컬러가 남았습니다. 위아래로 붙여 사방면을 모두 감쌌어요. 자, 다시 다음 타자 찾으러 가볼까요? 그 전에 튀어나온 것 좀 다듬어주고 들뜬 거 있을 수 있으니 합쳐서 꾹꾹 눌렀습니다. 대각선으로 된 동백꽃은 오늘 다 썼어요. 하늘색은 생각보다 튀는 컬러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쭉 보면서 지금 꾸밀 것 아닐 것 구분했어요. 동양풍 페이스를 유지 중이니까 동양풍 꽃 먼저 처리해줄게요. 커플레이스도 동양풍 인스 중에 좋아하는 도안입니다. 작가님이 남캐를 참 잘 그려요. 꽃 꽉 채워 붙여줬습니다. 다음은 벨마님 동양풍 시리즈예요. 가채를 쓴 완전 옛날 동양풍 인스는 거의 안 썼는데 오늘 쓰게 되었습니다. 대각선 동백꽃 인스는 다 썼으니 이제 일자로 된 것들 써야 돼요. 꽃 한 송이씩 있는 것 중에 노란색은 이미 써서 없기에 초록색으로 들고 왔습니다. 초록색에 어울리는 왼쪽을 위주로 빈 여백을 채웠어요. 여기 페이지는 동일한 동백꽃을 쓸까 하다가 해바라기도 어울릴 것 같아서 섞기로 했습니다. 해바라기는 동서양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화사한 색감으로 아랍권이나 저기 동양에 어울리는 페이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여긴 서양 로판 같은 페이지죠? 한 명이 부족하긴 하지만 왠지 F4가 두둥하고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 이런 연출 오글거려서 싫어하지만 그래도 유머로 생각하면 재밌어요. 다음은 크림패치님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난시님도 하는 동양풍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서양풍이 더 제 취향이에요. 까노님 장미꽃으로 좀 더 풍부한 색감을 더했습니다. 테두리에 있는 장미꽃이 있으니 중앙을 위주로만 꾸몄어요. 하늘색 꽃이 너무 튀어서 다른 꽃을 쓰고 싶은데 참 애매해서 고민만 하다 넘겼습니다. 다음은 좀 안개 같은 인물에 맞는 컬러를 찾아봤어요. 인물을 미리 배치하다 보면 계속 떼어내고 붙였다 반복하다 보니 좀 귀찮습니다. 이래서 미리 인컷하더라도 스티커백 붙이기보다 그냥 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꽃이나 이런 배경류는 떼어냈다 붙일 일이 거의 없으니 스티커북에 있는 게 좀 더 편하긴 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도안어가 다른데 그래도 이질감이 크지 않아서 같이 써봤어요. 아리솔님 꽃인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사일라님 도안은 아리솔님, 비아님 같은 반짝 이펙트를 넣은 꽃인스와 잘 어울렸어요. 아니면 연필선이 들어간 옅은 파스텔 꽃과도 어울렸습니다. 뭐든 좀 더 그림에 가까운 디자인이 어울려요. 어느 정도 채웠다 싶으면 만족하고 넘어갑니다. 칸막이보다 한 페이지 꾸미는 게 기존에 하던 인물집에 가까워서 먼저 하게 되었어요. 전 맛있는 건 가장 나중에 먹는 편이라서 조금 남은 한 페이지들은 뒤로 미뤘습니다. 무엇이든 진행할 때 맛있는 거 한 입 먹고 그 다음 것들 해치우고 다시 맛있는 걸로 입을 씻어요. 그럼 첫 시작과 마지막이 무척이나 흡족스럽게 마무리됩니다. 파인다이닝에서도 마지막에 나오는 디저트를 가장 훌륭하게 내는 것과 동일해요. 집 가는 길이 행복해야 그 레스토랑 괜찮았지 하고 가산점이 붙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페이지로 된 곳이 디저트 같은 구간입니다. 생각을 덜 해도 되고 칸마다 잘 나가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 이번에는 꽃을 생각 이상으로 많이 썼죠? 아리솔님 꽃인스 여기서 다 털어낼 겁니다. 최대한 쓸 수 있는 곳까지 다 써보고 남는 건 더 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버릴 거예요. 몇 피스 남은 건 어차피 쓸 일이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게 낫습니다. 시월토끼님 장미꽃 인스는 양이 많아서 오늘 다 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빨강을 좋아하다 보니 있는 빨강을 죄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없어집니다.
다만 꽃인스를 살 때 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늘 다른 컬러가 많이 남아요. 말강은 최대한 아끼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대각선 동백꽃이랑 아르기솔잎꽃 이렇게 두 종류는 다 사용했어요. 속지 사둔 것도 이게 끝이라서 사용한 게 많습니다. 가끔 이렇게 속지가 20장 이하로 있으면 그날 다 쓸 때까지 하기도 해요. 몇 시간이 걸리건 상관없이 그냥 다 쓸 때까지 책상에 앉아 쭉 달립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23년 들어선 거의 안 했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하루 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기도 합니다. 하루 동안 독서만 하기, 영화만 보기, 닦고만 하기, 잠만 자기 이런 거요. 딱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는데 하루 내도록 운동하기는 안 해봤습니다. 살려고 운동은 해봤지 재밌어서 한 적은 없어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렇게 한 거 이후로도 시리즈가 좀 있는데 찬찬히 편집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슬슬 이 닦고도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동백꽃 하나로 만든 거 빨강 아껴뒀던 건데 좋아하는 페이지에 썼어요. 여기는 꽃이 다 애매해서 빨간 장미꽃 썼습니다. 마피아 시리즈로 나왔는데 이것도 좋아하는 컨셉이라 많이 아꼈던 인물들이에요. 확실히 이렇게 쭉 돌아보니 좋아하는 디자인의 인물도 꽃도 많았네요. 장미꽃 펼쳐서 보는데 흰색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가장 어울리는 인물에 붙여줬습니다. 이래서 꽃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컬러별로 분류하는 게 나아요. 지금 봤는데 또 소매가 바뀌었죠? 하다 보니 체력 떨어져서 밤에 편의점 갔다 온다고 옷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체력 왕창 쓰다 보니 먹을 게 땡겼어요. 원래 하루에 한 번만 외출하고 그 외출한 시간 동안 모든 걸 하려고 해요. 밖을 나갔다 오면 오염물질이 붙는다는 생각 때문에 샤워하고 나면 집에서 꼼짝을 안 합니다. 아마 2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처음으로 샤워하고 밖에 나간 날일 거예요. 그만큼 인상 깊게 남은 날입니다. 다리니 꽃인스 중에 회색에 가까운 흰색 꽃도 오늘로 끝이에요. 다리님 꽃을 다 쓰지 못했을 뿐 특정 컬러는 없앴습니다. 수혈토끼님 장미꽃도 일반적인 사이즈가 있고 아주 커다란 사이즈가 있어요. 좋아하는 안시님 인물과 함께 사용해줬습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재질, 다른 사이즈는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어쩌다 보니 마지막 남은 속지가 칸 속지로 되어버렸습니다. 제 디저트 좀 아껴 먹을 걸 그랬어요. 파라님 인스 인컷 해둔 것도 좀 오래 붙였다 보니 접착력이 강해서 최대한 살살 떼어냈습니다. 인컷도 좀 섬세하게 되어 있다 보니 찢어질까봐 좀 더 마음 졸였어요. 대신 칸으로 된 인스의 경우 위아래 랜덤으로 돌려가며 썼는데 어떤 방식으로 써도 다 예뻤습니다. 심지어 가루로 써도 예뻤는데 이건 인물이 들어갈 공간이 적어져서 거의 안 했어요.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워낙 많이 했다 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여기도 꽃은 한 종류가 아닌 2개 섞어서 썼어요. 다리님 꽃 중에 빨강이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자, 지긋지긋한 꽃타임 드디어 끝났어요. 남은 것들은 다시 잘 정리해서 보관해두고 다음에 또 써줍니다. 타이포의 경우 지금 조각조각 나있는 스티커들 먼저 써서 없앨 거예요. 미리 좀 정리해서 판 깔아놨습니다. 원형은 저 정도로 안 잘라도 되는데 꽃인스 붙이기 지옥에서 벗어나서 숨 돌렸어요. 타이포는 붙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붙이고 보는데 옆에 둔 빈티지 닦고 때 썼던 저 인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써봤어요. 타이포 붙이길 때는 체력이 간당간당해서 정말 대충 붙였습니다. 하나만 붙이고 넘어가기도 하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땐 안 붙였어요. 페이지에 꽃을 자주해서 붙인 곳에는 좀 양심 찔려서 붙이긴 했습니다. 데사인스는 살랑님 제품을 위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마음에 들어서 띵을 안 했는데 또 그만큼 양이 많았습니다. 양이 많은 건 써도 줄어든 티가 나지 않으니 최대한 잔뜩 써보는 거예요. 대사일세도 다 썼겠다 한 페이지도 된 곳에 타이포를 꺼냈습니다. 이런 건 일단 빈 공간이 많은 것들 먼저 써서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좀 써서 빈 여백이 있는 것들 칼질하지 않고 가위질로 대충 준비했습니다. 가위질로 잘라버리면 너덜너덜해서 보관하기 힘든데 잘라둔 것들 다 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남기기보다 준비는 빠르게 붙이는 것은 최대한 잔뜩 했습니다. 세로형 타이포 정말 유용한데 꼭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외주라도 맡겨서 혼자 쓸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달꿈님 타이포를 꺼냈어요. 이 타이포 인스들도 쓰다만 것들이 있어서 써서 없앨 목적이 컸습니다. 모든 것은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쭉 달렸어요. 나중에는 사이즈가 커서 안 어울리건 말건 지금 이 타이포를 비울 수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클린피츠님 박인수도 꺼냈는데 양이 많아서 사실 칼컷을 해야 했어요. 아무리 동양풍이 있더라도 다 쓸 자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귀찮아서 가위질을 했습니다. 빈 곳은 오로지 타이포가 책임지게 했어요. 확실히 초간단 닭구들이 연속되었죠. 이렇게 속지부터 완성형으로 나왔을 때 가능한 닭구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A7 와이드용 컬러 속지를 구매했어요. 꽉구로 하다 보니 컬러는 그리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물집에서 좀 여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꽉 채우다 보니 꽉구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제 인물의 비중을 늘려볼 거예요. 그럼 배경과 소품 인스는 적게 사용되는데 인물 인스는 늘어날 겁니다. 인물 인스는 많고 배경과 소품 인스는 적다 보니 훨씬 나은 선택일 거예요. 다행히 홀로그램 박인스 다 사용했습니다. 역시 못 쓸 것 같아도 다 쓸 때까지 붙이면 가능하네요. 솔직히 촬영은 생각 없이 하고 편집 어떻게 할지 고려를 안 했는데 이것도 해내긴 했어요. 역시 뭐든 해낼 때까지 해내면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녹음할 제목이 진지하게 걱정되네요. 그 전에 20분짜리 녹음할 때도 걱정하긴 했는데 이번엔 정말로 걱정돼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녹음도 완성될 때까지 할 테니 어떻게든 해냈을 겁니다. 해냈죠? 오늘은 속지 구매했던 거 다 쓸 때까지 꾸며봤어요. 양이 많다 보니 하나씩 찍는 건 포기했습니다. 스티커 마구 쓰는 거 오랜만에 했는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며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